자, 우리는 지난번에 이제 호로스 그랜트 언더우드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 5가지를 살폈습니다. 자, 오늘은 6번째인데요. 자, 연세대 총장이었던 백낙준 박사님께서 이제 언더우드 목사님을 평가하실 때에 그를 정치가로서 언더우드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지 않지만 한편 그를 정치인으로 보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시간을 고민했습니다. 언더우드 목사님을 정치인으로서 소개를 해야 되는지. 그러나 이제 그의 조선의 선교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면 그런 정치인으로 평가되기보다는 물론 어느 한 부분이죠. 그런 애국자로서의 언더우드 목사님이 더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애국자라는 말의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사랑의 자, 나라국이죠. 그러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물론 여기 나라는 이제 자신이 태어난 나라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언더우드 목사님의 이게 본 칸츄리는 미국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삶의 여정을 추적해 보면 자신이 태어난 미국보다도 그는 조선을, 나중에 이름이 이제 대한민국으로 개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 개명되기 전까지는 제가 이제 1898년인가요? 그때 아마 고종이 개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 전까지는 제가 역사를 제가 의도적으로 조선이라고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언더우드 목사님은 이제 1885년에 이제 우리나라 오셔서 자신이 태어난 조국보다 더 조선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그가 미국에서 헌신하고 그리고 봉사한 것보다도 조선에서 더 많은 시간을 더 헌신하고 봉사했기에 그를 아시는 분들은, 언더우드 목사님을 아시는 분들은 그런 조선 사람보다 조선을 더 사랑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제 과감하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실 언더우드 목사님은 조선에 오셨을 때 1885년이죠. 그런 조선의 정치와 매우 깊이 연관될 줄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선 첫 번째로 그는 정치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던 사람이고요. 또 정치에 대해서 은사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유일한 소망과 은사는 하나님의 부르심, 목회자와 선교사였고, 조선에 온 목적도 조선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을 믿는 복음의 나라, 또 조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그런 나라를 꿈꾸어서 조선에 왔습니다. 그런데 당시 고한 말에 조선의 정치는 매우 폭풍이 부는 촛불과도 같았고 경랑의 파도 위에 떠도는 인력 편지와도 같았습니다. 먼저 청나라는 조선을 식민지 나라로 아예 작정을 하고 사사건건 조선의 내정을 일일이 다 간섭을 합니다. 옆나라 일본은 호시탐탐 조선의 내정을 간섭하고 좌지우지하려고 그랬고요. 그리고 일본이 청나라와의 이제 청일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러시아와의 러일 전쟁에서도 승리하면서 그 기세와 교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구의 세력들은 조선의 개항을 요구했고 어쩔 수 없이 그 당시 부산과 인천과 원산 항구를 이제 개방을 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국내적으로도 각종 정변과 내란, 밀란이 일어났는데요. 1882년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모군란이 일어났고 1884년에는 갑신정변이 일어났고 1894년에는 농민들의 동학의 일어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내적으로는 이제 고종은 리더십의 부재와 그리고 매우 무능력했고 정치인들은 세도 정치와 당파 싸움으로 서로 간이 원수처럼 그렇게 지내던 시절이었습니다. 대원군을 중심으로 하는 세도 정치인들과 고종과 명성황후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인들과 청나라 편에 서 있는 친정파 정치인들, 일본 편에 서 있는 친일파 정치인들, 러시아 편에 서 있는 친러파 정치인들, 이렇게 조그마한 나라에서 갈갈이 찢어지고
자신의 정치 이익에 따라서 이제 수시로 얼굴을 바꾸고 입장을 바꿨던 바로 그런 풍전등화와 같은 이 구한말의 시대에 서로 이익을 위해서면 말이 애국이고 조선이지 저들은 원수처럼 자기 이익을 위해서 무릎 꿇고 싸웠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특별히 고종과 명숭 황후에 있어서는 1882년 이모군란은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 있는데요. 1882년에 은도도 목사님이 조선에 들어오기 전 3년 전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모군란은 몇 년에 일어났다고 그랬나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갑자기 질문하면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우리가 연도가 좀 중요합니다. 1882년에 이모군란이 일어났죠. 나라가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도도 목사님은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1885년, 그러니까 3년 뒤에 나라가 뒤집어진 상태에서 이제 우리 조선에 들어오셨습니다. 이때 이모군란으로 말미암아 명숭 왕후는 이제 궁에서 쫓겨나서 피신을 하게 되는데 충주에 머무르게 됩니다. 근데 이 충주에 머물면서 당시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무당 박창렬 씨를 만납니다. 자, 질문합니다. 자, 박창렬 씨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제가 질문할 때는 여러분 좀 유익 있게 들으셔야 돼요. 이름만 들으면 남자 같죠? 여자 무당입니다. 여잔데요. 민비는 이때 그 무당을 깊이 의지합니다. 그리고 후에 민비가 다시 궁으로 돌아올 때 그녀를 데리고 돌아오는데요. 그리고 그를 고종에게 매우 용한 무당이라고 소개해주고 고종은 그에게 질령군이라고 하는 자귀를 하사를 합니다. 당시 질령군의 호칭은 왕족에게나 내리는 호칭인데 그 정도로 이 무당을 의지했고 그 무당을 이제 가족처럼 여기고 아예 장덕궁에 집을 주어서 그 왕족이 사는 장덕궁에 그렇게 거하도록 합니다. 질령군은 스스로 관우의 딸이라고 그렇게 관우의 영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래 한양 북쪽에 있는 관우의 사당을 짓고자 했고 고종은 이를 허용합니다. 무엇보다도 고종과 명숭왕후는 이 무당을 궁에서 수시로 불려들여서 구판을 벌이는데요. 크고 작은 정사를 그 무당의 말을 듣고 정사를 펼침으로 말미암아 일각에서는 낮에 황제는 고종과 명숭왕후라면 밤에 황제는 질령군이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나중에 은도도 목사님이 1885년에 조선에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이제 고종이 이제 은도도 목사님에게 영어 통역을 부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의 아니게 이제 궁에 들어갈 일이 자주 있었는데요. 그때 고종과 명숭왕후가 이 무당과 미신과 굿에 매우 의존해 있는 것을 보고 누구보다도 마음을 안타깝게 여깁니다. 그래서 고종이 은도도 목사님에게 영어 통역관으로 부탁을 하고 또 그리고 이제 서양 문물에 대해서 미국에서 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서양 문물에 대해서 자문관으로 요청을 했을 때 그런 흔쾌히 그 통역관과 자문관으로 받아들인 것은 하루빨리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무당의 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복음이 충만한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는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종은 은도도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 누구보다도 그는 해박한 지식과 식견이 풍부한 것을 알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의 인격과 그의 품위에 큰 매력을 느낍니다. 그리고 게다가 그는 아주 진실함과 그리고 깨끗함을 통해서 그를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데요. 사실 고종은 그때만 하더라도 정치인들 중에 그 누구와도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파트너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고종은 1995년에 자신의 아내였던 명숭왕후가 일본에 의해서 시해를 당하면서 그의 불안과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는데요. 이럴 때 고종이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은도도였습니다. 그래서 고종은 은도도를 향해서 가족처럼 여기고 그를 부를 때 브라더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브라더가 뭐죠? 형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그리고 정말 그를 형제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부를 때도 자신은 브라더라고 부르고 자신을 부를 때도
브라더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있을 때는 그렇게 말할 정도로 친밀했습니다. 고종은 은도도 목사님에게 매우 가까이 하면서 서양의 문물과 문명, 정치에 대해서도 매우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물으면 이제 은도도 목사님은 기쁘게 즐겁게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은도도 목사님은 자신을 정치가로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특히 고종은 미국과 서양 문명이 어떻게 그렇게 발달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놀라운 문명을 이루게 되었는지 자세히 묻고, 우리 조선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안타까움을 많이 표력했을 때, 은도도 목사님은 미국은 철저 기독교의 신앙으로 세워진 청교도의 신앙의 나라임을 설명해주고, 미국의 정치 제도에 대해서도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정치 제도가, 그리고 성경을 기반해서 세워진 나라임을 그렇게 기쁘게 잘 설명해주고, 고종과 명숭황후도 우리 조선도 하루빨리 그런 나라가 되어서 우리나라도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를 그렇게 부탁을 하고 또 기도도 부탁했다고 그러죠. 당시 이 고종과 명숭황후는 이제 일본의 시위 사건 때문에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여러 번 옮겨 다녔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 대신들이 주는 음식도, 신하들의 음식도 믿지 못해서 이럴 때 음식을 식음을 전폐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자신의 정치 이익에 따라서 친러파, 친정파, 친일파, 또 이렇게 또 세도 정치, 대원, 정말 이렇게 첨예하게 갈라져 있어서, 그래서 어떤 신하가 어떤 사람이 다수로 엮여 있는지 알지 못해서 심지어 음식도 먹지 못하고 살이 쭉쭉 빠지고 식음 전폐할 때, 그때 이 사실을 알고 유일하게 이제 이 음식에 대하여 이 은도도 목사님의 릴리아스의 아내가 만들어준 음식과 이제 그 공간에서 그 공간에 이제 와이프가 만들어준 그 음식만을 먹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당시 알렌과 은도도 목사님은 이제 고종의 시해를 막기 위해서 일본으로부터 밤새도록 불침번을 서기도 하고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당시 일본도 미국의 선교사들을 잘못 건드렸다가 국제적인 문제가 초래할 수가 있어서, 당시만 하더라도 조선과 미국은 조미 통상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미국의 선교사들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미국과 마찰이 있을 걸 예상을 해서 함부로 이제 고종을 시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은도도 목사님의 헌신과 충성, 우정에 대해서 매우 감사한 고종은 어느 날 은도도 목사님에게 하사품을 하나 드렸는데요. 이 하사품이 한번 보시죠. 사인 참사금이라고 하는 하사품입니다. 사인은 네 가지 인을 이야기를 해요. 인년, 일월, 인일, 인시에 제작한 칼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사인 참사금은 황실의 가족들만 가지고 있는 금이어서 황실의 보금이라고도 불리우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을 선물로 해준 것은 고종에게 있어서 은도도 목사님은 자신의 참된 형제, 가족으로 여겼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인금과 관련된 역사의 실체가 밝혀진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은도도 목사님의 100주년 기념식 때 2016년이죠. 그 전까지만 해도 이게 몰랐습니다. 그의 손자인 원덕한 박사가 2016년에 내한했을 때에 이것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건 자기의 가문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이거 이제 대한민국이 소장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가족의 뜻을 모아서 이제 연세대에 기증을 했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이죠. 자,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그때 이제 이것을 이렇게 대한민국 기증을 하고 그래 이제 찍었던 사진인데요. 사인 참사금의 칼날 한쪽 면에는 30자의 명문이 새겨져 있고, 그리고 이제 다른 면에는 북두칠성과 28수의 별자리가 새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고종이 언도도 목사님 내린 것은 이 사인 참사건뿐만 아니라 태극 대수장도 그렇게 또 훈장을 달아줘요. 한번 보시죠. 태극 대수장도 내렸는데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옆에 이거를 훈공 1등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거는 나라에서 최고의, 정말 이제 최고의 공을 세운 사람에게 내리는, 황제가 내리는 최고의 훈장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언도도 가문에서 이 훈장도 우리나라에 반환을 해요. 이거는 자기들이 가문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이제 대한민국에 이걸 반환하는 것이 더 뜻이 있다 생각 반환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반환을 받고 문화재에서 이 훈장을 국가문화재로 지정을 합니다. 훈장을 국가문화재로 지정한 것, 이것은 처음입니다. 국가문화재가 되었습니다. 자, 언도도 목사님은 분명 정치하려고 조선에 온 것은 아니에요. 근데 본의 아니게 그런 정치에 관여하게 되면서, 그래서 일부 그를 평가하는 사람들은 그를 정치인으로 오해를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런 정치에 대해 전혀 관심도 없었고, 그가 고종의 자문과 고종의 영어 통역관으로 그렇게 조선을 사랑한 것은 정말 조선을 사랑했던 애국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을 목회자로 정체성을 인식했고, 자신은 조선이라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고 의가 이루어져서 복음이 편만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그는 헌신했고 봉사를 했습니다. 그는 실로 조선 사람보다 조선을 더 사랑한 애국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안다면 저는 언도도 목사님은 이제 애국자로서 언도도가 더 맞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7번째입니다. 외국에 조선을 알리는 영적인 대사관으로 언도도입니다. 자, 통계된 자료에 의하면 구한말에 조선에 들어온 외국의 선교사가 한 1,500명이래요. 여러분, 엄청 많은 숫자입니다. 다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다 자신의 청춘을 미개한 나라, 그때만 하더라도 여러분 조선은 참으로 미개하고 가난했던 나라였죠. 잘 살던 자기의 본국을 떠나서 이제 조선에 헌신했던, 여러분 1,500명이라면 그건 엄청난 숫자입니다. 물론 비공개적으로 하면 더 많을 거로 추정은 됩니다만은, 근데 조선에 들어왔던 그 1,500명 중에 수십 명을 언도도 목사님이 조선에 들어오라고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 언도도 목사님 때문에 그분의 요청과 그분의 기도와 그분의 강령과, 그래서 조선에 수많은 수십 명의 목사님들과 실력 있는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들어오셨고요. 이거는 1차 이제 집중적으로 들어온 선교사님이라 한다면, 수십 명의 선교사님들이 또 이제 조선에 오라고 손짓하고 그렇게 복음의 다리가 되었던 그 선교사님들도 수많은 선교사들을 조선에 불려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언도도 목사님을 조선의 선교사들의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런 공헌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하신 일은 실로 엄청났고 조선을 사랑했습니다. 언도도 목사님은 시간이 날 때마다 미국, 일본, 유럽을 오가면서 조선에 대한 선교를 보고하고, 조선이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 어떤 나라인지 소개를 하고, 그 조선의 백성이 얼마나 착하고 순수한지, 복음이 잘 들어가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나라임을 그렇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는 각종 글이나 기고를 두고를 하고 선교지를 통해서 조선을 알리는 메신저였습니다. 그는 교단을 초월해서, 그는 비록 장로교 목사님이지만 그런 교단을 초월해서 많은 외국인 선교사들에게 조선에 들어와서 선교해 줄 것을 요청을 하고, 그가 이제 2번의 안식년을 가지거든요. 조선에 사역하시면서, 그러니까 2번, 7년마다 안식년을 1번, 2번을 가지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그는 미국이나 또 외국에 다니시면서 조선에 대한 선교 보고를 합니다. 1891년 10월 시카고의 유명한 맥코맥 신학교에서 선교 보고를 강연하고 조선을 알리고 올 것을. 그래서 그 맥코맥 신학교가 상당히 유명한 장로교 신학교인데, 또 그 출신의 선교사님들이 조선에 나중에 많이 들어와요.
또 테네시주에 있는 내시빌 미국 신학교에 가서 선교 보고 강연들을 하고 신학생들에게 조선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여러분들이 졸업하게 되면 조선에 와서 선교해 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신학생들이 조선에 들어와요. 그 중에 데이트라고 하는 선교사와 존슨, 레이놀즈, 전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언더도 목사님은 카나다에까지 가서 선교되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의과 대학 중에 에빈슨이라고 하는 또 분을 만나서, 또 그가 또 조선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제중원의 4대 원장이 되기도 하죠. 그 에빈슨 선교사가 바로 이제 세브란스라고 하는 감리교 사업하는 선교사를 만나서 미국에서 조선의 병원이 이렇게 건립해야 되고 도움을 달라 그래서 그때 막대한 금액으로 지원받아서 세워진 학교 모처가 바로 지금 세브란스라고 하는 병원이고 연대라고 하는 학교죠. 언더도 목사님은 또 스왈런 선교사님과 매우 깊은 연관이었는데요, 이 스왈런 목사님 밑에서 이제 주회종으로 콜링받은 두 위대한 우리 조선의 목사님 계십니다. 한 사람 이기풍 목사님이시고요, 한 분은 김육두 목사님이십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에서 잊을 수가 없는 정말 훌륭하신 두 목사님이 바로 이런 루트를 통해서 주회종으로 배출이 됩니다. 언더도 목사님은 1898년에 푸트 선교사, 그리어슨 선교사, 그리고 맥레 선교사가 또 조선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때 이제 대한민국이죠, 대한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1899년에는 또 영국의 선교사 휴 밀러 선교사님도 들어왔는데, 이분도 역시 언더우드 목사님 때문에 우리 조선에 들어오셨습니다. 이외에도 영향을 받은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그래서 1차적으로 언더우드 목사님 때문에 직접적으로 들어온 선교사들이 수십 명이 되고, 또 그분들로 말미암아 또 다른 분들이 들어온 분들이 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를 일컬어 조선의 선교사들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호칭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조선의 선교를 위해서, 조선의 복음을 위한 서구의 많은 선교사들을 조선의 땅으로 불러들인 복음의 메신저였고 복음의 발이였습니다. 자,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면서, 자, 항상 말씀을 마친다 그러면 여러분 기운이 확 살아나죠. 막 소망이 생기고 막 이렇게 이제 막 희망이 생기죠. 근데 여러분 목사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합니다. 우선 52장 7절 말씀, 언더도 목사님이 조선에 오실 때 가장 좋아했던 말씀 중에 하나였고 늘 가슴에 새겼던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시죠.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자고자 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좋은 소식을 가지며 복음의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조선을 향하여 이르기를 따라서 하신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조선의 하나님이, 물론 그 하나님은 이제 전능하신 이제 모든 민족을 위한 하나님이시지만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언더도 목사님은 우리나라와 정반대에 있는 미국에 있는 그 나라에서 산을 넘고 태평양을 건너서, 그리고 조선의 산을 건너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또 산을 넘고 다른 나라에 다니면서 조선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복음을 인도한 복음의 발이었습니다. 그는 실로 조선의 복음의 발이었고, 그의 기도대로 내 하나님이 조선을 통치하실 것이다. 그의 기도가 아직 완전히 응답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한 50% 정도는 응답해 주시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나머지 이제 응답은 우리가 해야 될 목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라. 지금 우리나라가 많은 위기가 있지만 우리 역사를 뒤안길로 보면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때가 구한말의 시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많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다들 아픔을 가슴속에 사귀고 있겠지만 지금보다도 훨씬 위태했던 때가 바로 구한말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북한의 침략을 받아서 부산만 남았을 때
그때는 정말 우리나라가 풍전등화였습니다. 그때 만약에 미국이 손 들고 나갔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극적으로 우리나라가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그때에 비하면 여러분 지금의 위기는 우리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아직 역사는 미완이지만 완전하신 분은 저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미완을 완성시켜 나가실 것이고 그게 서로 우리 때가 아니더라도 다음에 때일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의 손이 아니더라도 또 다른 사람의 다른 나라의 손을 통해서 이루기도 하시기도 하시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미완에 완성해 주시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 또 언더도 목사님이 이제 외쳤던 그 복음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복음으로 위로를 받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 제목과 소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